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6월 29일,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자, 마감 영상이 조금 방식을 오늘부터 이제 바꿔서 좀 할 텐데, 기존에는 그냥 매매 복귀 마감 영상이라고 해가지고, 뭐 마감 시황도 해드리고, 뭐 특징주도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우리 수익 났었던 종목들, 그 다음에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하는 형식으로 그냥 올려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약간 방식을 조금 바꿔서 일부에는 뭐 오늘의 마감 시황,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특징주들 이렇게 해서 일부로 올려드리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잠깐 끊어서 이제 2부에는 우리 뭐 예전에 이제 뭐 했었던 대로 오늘 이제 수익난 종목들 뭐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, 일단 뭐 유료 방에는 이제 풀 버전으로 쭉 이제 올라갈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일부 앞부분이 무료 방에 이제 좀 같이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, 그 다음에 뭐 하이톡이나 센스탁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뒷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유료방 회원분들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빼고 이 부분 앞부분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마감 시황 그리고 특징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시장은 뭐 이번 주 내내 조금 비슷한 흐름이지만, 자, 일봉상에서 보시면 일단 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는 뭐 3300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오늘은 살짝 좀 빠졌죠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6월 마감 결산이 끝나죠.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당연했었던 부분이고,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이제 하반기 이제 포트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대형주 실적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도 뭐 그렇고, 그래서 약간 이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확산이 되는 거는,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잡히는 분위기가 있어서, 뭐, 인플레이션이다, 뭐, 경제 회복이다, 그동안에 계속,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온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잖아요. 근데 이런 갑자기 델타 뭐 변이 바이러스가 툭 튀어나오면서, 다시 경기 꺾이는 거 아니야? 이런 우려감, 이런 경제 예측,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.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, 뭐 유럽이나 일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뭔가 이런 방역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했었던 것처럼 좀 이런 셧다운 시키고 봉쇄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시장에 약간 우려감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,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관련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는 분위기죠. 뭐 여행, 항공, 그다음에 뭐 금융, 증권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지고, 대신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강했었던 거 성장주들 위주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이제 좀 포트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국가 중에 이제 하나인데, 성장주 중에서도 약간 뭐, 좀 나뉘죠.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비대면, 그리고 뭐 반도체, 뭐 2차 전지, 전기차, 뭐 이런 기술주들과 뭐 연관이 되어 있는 성장주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, 최근에는 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성장주들이 좀 좋았다라고 한다면, 너무 좋았어서 이제 고점에서 빠지는 물량도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고점 찍고 약간 좀 무너지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,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많이 관심이 가고 많이 매수를 했었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은 크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죠. 1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쭉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,
워낙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방향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,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고,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좀 앞두고 있어가지고 뭔가 기대감은 또 가지고 있지만, 뭐 이전 분기처럼 기저 효과에 의한 높은 실적은 또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어떻게 뭐 영향을 줄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최근에 이제 시장에 우려감을 주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두 가지 효과를 좀 주고 있죠.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살짝 낮춰주고,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빠지면서 성장주들은 또 조정을 많이 보였었잖아요. 그런 성장주들은 다시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. 아무튼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이제 뭐 증시의 방향성을 훼손할 정도까지의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,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뭐 이런 변종 코로나 확진자 수들을 보면 백신을 이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, 미접종자들 위주로 좀 나타났다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변종 코로나의 어떤 확진으로 인해서는 사망자 수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. 그리고 뭐 기존 코로나도 사실은 뭐 치사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 높진 않지만 기존 코로나 대비 현저하게 낮은 치명률을 또 가지고 있어서 뭔가 국가별로 뭔가 부분적인 봉쇄 조치나 이런 거는 취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 처음 발생할 때 그때처럼 막 전면적으로 뭐 경제 봉쇄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하다고 좀 보여지죠. 아직까지는. 그리고 뭐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거의 1년 넘게 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소화를 한 그런 악재잖아요. 다 노출이 된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뭔가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의 명분은 제공할 수 있겠죠. 근데 뭔가 시장의 이런 큰 방향성까지는, 방향성을 훼손하는 것까지는, 그래서 제한적인 뭐 영향을 좀 가하지 않겠나, 그런 생각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시황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죠. 요새 뭐 특별한 뭐 악재도 없고, 호재거리도 없고, 그냥 뭐 그런 장세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뭐 매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, 그쵸? 코스피도 3,300을 돌파했고, 미국 증시도 뭐 S&P 500, 나스닥 뭐 사상 최고치를 맨날 경신을 하고 있어가지고, 아무튼 증시 자체는 매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특징주들, 오늘 핫했었던 종목들 조금 살펴보고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오전에는 오늘 뭐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.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오늘 1시에 대선 출마 관련해서 뭐 기자회견 있다라는 그런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. 뭐 아무래도 당일 일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이제 움직였었던 게 뭐 인맥 관련주 위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윤석열 입에서 그다음에 뭐 윤석열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후보들도 마찬가지죠. 이제부터는 정책 관련해서 후보 입에서 어떤 얘기가 튀어나오는지 그거를 다 이런 정책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관련주를 만들어서 테마를 만들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일단 오늘은 이런 일정이 좀 소화돼서 그런지 좀 많이 이제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고 또 반사이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은 대선 출마 선언을 끝내서 이거를 이제 제로 소멸로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이재명 관련주로 또 수급이 옮겨 붙어서 또 움직이기도 했었죠. 그래서 일단은 뭐 윤석열 관련주 아침부터 이제 움직였었던 쪽은
윤석열이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. 그래서 뭐 윤석열 일자리 테마들이 좀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윤석열 일자리 테마는 너무나 뭐 유명해서 최근에 이제 제일 강했었던 건 뭐 웹스가 있었고, 그다음에 오늘 이제 뒤늦게 좀 강했었던 게 아이비 김영. 이거는 무너지지 않고 뭐 최근에 어제 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뭐 이현상 만드는 그런 흐름. 그다음에 아이비 김영하고 뭐 비상교육도 있죠. 비상교육. 그거는 윗꼬리 달고 쭉 무너져 내렸네요. 워낙에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? 호가 물량이 좀 얇은 것들, 호가가 좀 탄탄하지 않은 것들은 좀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크고, 뭐 평소에 이제 거래량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어서 그런지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일자리 관련주가 아시아 경제가 있죠. 아시아 경제도 있고, 아무튼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강하게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있죠. 도시재생 역시나 항상 최근에 강했었던 것들 위주로 이제 시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,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뭐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.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뭐 일정도 있었겠다. 마지막으로 좀 강하게 시세를 내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조금 뭐 조정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윤석열 입에서 이제 관련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정책주 뭐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자,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 나왔었던 이슈 오늘 또 강했었던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, 뭐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7월 1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죠. 그래서 이재명도 대권 도전 선언 후에 이제 첫 방문지는 경북 안동이다 이러면서 오늘 뭐 경북 안동 쪽 테마가 또 형성이 되었어요. 뭐 경북 안동 테마라고 하면은 뭐 대표 이사가 이제 뭐 경북 안동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북 안동 지역에 이제 기업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, 일단 그 중에서 오늘 가장 강했었던 거는 흥국이죠. 흥국 오늘 뭐 유료방에서도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, 일단 뭐 자리도 너무 좋았었죠. 최근에 뭐 같은 이렇게 고점은 좀 낮아져 가고 있지만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는, 그래서 이런 비슷한 종목의 케이스를 유로방에서도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, 이런 자리 뿅 올라와서 추세를 좀 바꾸는 그런 흐름.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간 이런 종목하고 비슷한 거를 추천을 드렸었던 게 SGNG. 얘도 마찬가지 이재명 관련주죠. 얘도 비슷한 패턴. 얘도 고점을 비슷한 자리에서 저점을 높여가고 여기서 추세가 달라지는 모습. 그래서 SGNG하고 그 다음에 흥국하고는 약간 똑같은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흥국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갖고 SGNG도 뭐 좋았죠. 이미 우리는 유로방은 좀 팔고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추세를 좀 이어갔고, 그리고 경북 안동 테마가 뭐 삼보모터스가 경북 안동 테마,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네,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삼보모터스, 그 다음에 뭐 TPC 글로벌도 경북 안동 테마, 그 다음에 뭐 유성기업 차트 위치는 뭐 크게 뭐 다 다르진 않아요.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재명 관련주로 강했었던 동신건설도 마찬가지 경북 안동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. 동신건설이야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재명 테마주 중에 하나죠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은 좀 움직였었고, 그리고 최재형 관련주들도, 최재형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본인이 뭐 대권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, 그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보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각 후보들의 지지율,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, 특히나 뭐
오늘 뭐 윤석열이 이제 대권 출마를 좀 선언을 해서 그렇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이제 스탠스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야권에 이제 되게 많은 이런 후보들이 일상에 관심을 받았었죠. 근데 윤석열이 이제 대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 그래도 뭐 전체적인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도 1위인데 이제 좀 나머지 후보들은 지지율적으로 많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건 있죠. 근데 아무튼 뭐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최재형 관련주 이루온 오늘 뭐 살짝 많이 올랐네요. 살짝이 아니네요. 이루온 그다음에 뭐 오픈 베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시세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나왔었던 거, 장전부터 좀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, 자, 펄 어비스에 대한 내용. 펄 어비스도 오늘 뭐 유료방 수익 종목이기는 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펄 어비스 뭐 6개월새 판호 2개를 이제 확보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 뭐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게임주들이 이제 크게 이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펄 어비스 같은 경우 일단 뭐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으로 유료방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 저점을 이렇게 같은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딱 봐도 눈에 들어오시죠. 최근에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시세를 이제 강하게 줬었고 그런 자리를 똑같이 지지를 해주고 고점까지는 뭐 올리지 못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좀 무너져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지지를 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자리를 뭐 갭으로 이제 넘어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 뭐 항상 이런 갭 자리는 다시 주가가 이렇게 좀 내려와서 메우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현으로 좀 유료방은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펄 어비스도 오랜만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 또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, 자, 뭐,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,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. 그 중에서 이제 뭐 휴마시스나 엑세스바이오가 좀,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대만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반짝 움직이는 정도 휴마시스. 오늘은 워낙에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돈이 많이 이제 쏠려 있고 변동성도 그쪽으로 이제 크다 보니까 오늘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약간 소외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무역협회 뭐 중국 세자녀 정책 시행한다. 영유아 뭐 산업성장 가속화 뭐 이런 타이틀로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들 좀 반복해서 좀 나온 거죠.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부부 한 쌍이 자녀를 뭐 3명까지 낳는 것을 허용한다.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뭐 영유아 이제 관련 산업 발달이 더 빨라질 거다. 그래서 오늘 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은 유엔젤입니다. 유엔젤. 근데 차트 모양은 별로 이쁘진 않아요. 이쁘진 않은데 그리고 평소 이제 뭐 거래량도 막 얘가 거의 막 2만 3만 그래서 일단 뭐 영유아 관련주 하면은 뭐 저출산 관련주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출산 쪽은 이제 정책주로 좀 묶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했었던 거는 캐리소프트고 캐리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따라가는 종목들이 왕구 쪽도 이제 같이 좀 붙어서 이제 올라가서 뭐 토박스 코리아 뭐 이것도 뭐 핑크퐁 관련주기는 하지만 같이 이제 엮여서 또 올리기도 하고 토박스 코리아 그 다음에 뭐 저출산하면은 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들 해당 이슈로 오늘 시세를 줬었던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오늘 뭐 정책 관련해서 CCTV 하면은 뭐 이재명이 떠오르죠. 이재명. 근데 CCTV는 약간 그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좀 겹쳐가지고 어딨지? 자, 오늘 이제 나왔었던 거는 교육부에서 이제 초중고 급식실 뭐 CCTV 설치 의무화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기존에 이제 CCTV 관련주가 이제 움직였었던 거는 이제 이재명의 이제 정책주로 움직였었죠. 그래서 뭐 수술실 CCTV 설치해야 된다 뭐 이거. 근데 이게 이제 7월 국회로 이제 넘어갔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뭐 다시 오늘 뭐 해당 이슈로 오늘 자 올라가는 흐름 코맥스 뭐 코콤 이렇게 뭐 두 종목 정도만 네,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세가 뭐 더 강한 거는 코맥스죠. 코맥스. 그래서 뭐 수술실 CCTV 같은 경우는 뭐 7월 국회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뭐 7월 달에도 국회가 열죠. 그렇죠? 뭐 7월은 국회가 안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7월 국회가 있으니까 또 한번 관심을 받지 않을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이슈. 자, 이 이슈가 있었죠. 민관 KmRNA 컨소시엄 출범한다. 그리고 2년 내에 백신을 자체 개발 추진하겠다.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은 자 한미약품, ST팜, 그 다음에 GC 녹십자 이렇게 세 개의 기업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출범식을 열었고 관련주로 오늘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은 뭐 나이백, 나이백이 오늘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 크게 이렇게 투바닥 만들고 약간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보이죠.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 ST팜, 뭐 녹십자, 올리패스, 뭐 올리패스도 네 관련주죠. 올리패스 이거는 뭐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장을 조금 오후장을 화려하게 이제 수놓았었던 그런 이슈. 자 한국형 친환경 선박 그린쉽 K 개발 착수했다. 그리고 뭐 2,540억 원 정도 뭐 투입을 한다.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STX 시리즈들이 네 다 같이 움직였죠. 자 STX 중공업 관련 내용으로 오늘 뭐 상한가 같고 STX 중공업이 이제 튀니까 이제 나머지 뭐 STX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 STX 같이 움직였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특징주하고 네 시황은 여기까지 좀 점검을 하면 네, 될 것 같습니다.